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로딩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어떤 볼티드 조인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조인트를 초기 어떤 그 추가 하중 F가 작용하기 전에 볼트를 우리가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어떤 추가 하중 F가 작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볼트를 체결한 그 볼트 체결력을 우리가 프리로드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예하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결된 어떤 조인트를 실제 어떤 그 이쪽 홀에 뭐 와이어를 걸든지 혹은 뭐 후크를 걸어서 양쪽이 다 잡아 당겨지는 추가 하중 F가 우리가 작용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조인트와 그 볼트를 그 탄성 한도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떤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의 우리가 스프링 부재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탄성 한도에서는 후크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스프링들의 그 강성계수 K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강성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프리로딩 이펙트에 있어서의 다루는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어떤 볼티드 조인트 혹은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브라켓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책에서는 뭐 조인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조인트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러한 조인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래에 어떤 가스켓이 들어간 이런 압력 용기라든지 혹은 오링이 들어간 이런 압력 용기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볼트의 어떤 뭐 사이즈라든지 또 볼트를 초기에 우리가 체결할 때 어떤 프리로드 예하중을 얼마로 줄 건지, 또한 우리가 압력 P를 얼마만큼까지 줘야 실제로 그 이 뭐 게스켓을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우리가 뭐 압력이 얼마만큼까지 견디는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게스켓을 우리가 그 압력 용기에 그 조립을 한 경우보다는 이런 오링을 사용을 했을 때가 더 중요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 그 차례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볼티드 조인트 혹은 볼티드 브라켓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스프링 모델로 군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이때 하중 P라고 하는 것은 실제 브라켓에 적용된 그 외력은 F인데, 우리가 볼트의 개수에 따라서 실제로 그 하중은 또 분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볼트라든지 판재, 중간 판재나 뭐 게스켓 등에 작용한 그 실제 하중을 우리가 P라고 하면, P도 어차피 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외력 P는 볼트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프링에 있어서 그 스프링 개수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강성 개수 KB 혹은 KM을 그냥 더해주면 되고, 만일에 직렬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어떤 전체 이제 강성계수 Km은 이제 Km분의 1분의 KM1의 이제 역수를 취하고 마찬가지로 KM2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것을 다시 이제 역수를 취한 것이 우리가 KM이 전체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어떤 이제 그 토탈 이제 강성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이제 재료가 같은 재료라고 하면 굳이 이제 나눌 필요는 없고, 만일에 다른 재료라고 하면 이제 직료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역수를 취해서 더해서 더한 값에서 다시 그 값을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제 이 값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제 전체 토탈 강성계수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중간 그 압축 판재들과 이제 볼트는 이제 따로따로 강성을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굳이 뭐 병렬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어떤 이제 외력 F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볼트의 개수만큼 분배된 이제 외력 P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트라고 하고, 이쪽이 이제 중간 이제 판재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압축 용기와는 다르게 이제 중간 판재도 이제 어떤 인장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이제 볼트는 당연히 이제 외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인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방향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압력 용기로 가면 이제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되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그 이제 외력 F 그 PB는 그 KB 곱하기 이제 YB라고 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다시 이제 KB라고 하는 것은 이제 PB 나누기 YB가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이제 이쪽도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합한 어떤 합성 혹은 이제 등가 그 강성계수를 우리가 KM이라고 하고, 이제 이 두 개 전체에 작용한 그 외력이 이제 PM이라, 즉 이제 중간 판재에 작용한 그 외력이 PM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KM은 이제 PM 나누기 이제 YM이 될 것입니다. 이때 YB, YM은 이제 늘어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결국 이 두 개의 하중을 더한 것이 이제 전체 그 작용한 외력 P와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작용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결국 두 개가 이제 늘어난 길이는 우리가 같다라고 보면 앞서 이제 이 두 개의 식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다음과 같은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P는 PB 플러스 PM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B 대신에 이제 이 공식에서 이제 P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PB는 그 KB 플러스 KM분의 KB 곱하기 이제 외력 P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공식에서 일단 뭐 PB로 정리를 하든지, 일단 이 식은 이제 PM을 이제 PB로 이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P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식의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다시 이제 PM을 우리가 그 PB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KB 플러스 KM분의 그 KM 곱하기 이제 외력 P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외력 P가 작용을 했을 때에 그 이제 볼트에 작용하는 힘 그 PB와, 그리고 이제 중간 그 클램프된 멤버에 작용하는 이제 PM을 구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프리로드가 이제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전체 어떤 이제
그 합력 볼트에 작용한 합력 F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외력 P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볼트에 작용한 그 PB 플러스 이제 FI는 그 이제 프리로드, 즉 이제 어떤 외력 P가 작용하기 전에 그 볼트를 체결한 이제 그 프리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볼티드 그 조인트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외력 F에 의해서 그 실제로 이제 볼트에 그 작용한 그 합력 F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외력 그 P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볼트에 작용한 그 PB 플러스 이제 예하중 FI를 더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앞서 구한 PB에 대한 값을 이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FI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FM은 이제 이런 중간 판재, 이제 중간재에 이제 작용한 실제 그 리절턴트 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판재에 있어서는 이제 초기 그 예하중 FI는 실제로는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FI로 해서 결국 이제 PM-FI가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PM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볼트의 이제 강성 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볼트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어떤 나사산이 이제 전 나사로 되어진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이제 생크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생크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생크 부분의 길이를 이제 LUB라고 해서 이제 스레드, 즉 이제 나사산이 그 나지 않는, 즉 이제 나사산을 가공하지 않은 이제 부분에 우리가 길이를 이제 LUB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산이 가공이 되어진 부분을 이제 그 TH, 즉 이제 스레드의 그 약자로 이제 TH라고 한 거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어떤 유효 길이 이제 그 EFF라고 하면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 유효 길이 LEFF로 그 풀기 때문에 굳이 뭐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물론 또 책에 따라서는 이 두 개를 또 나누어서 우리가 강성 계수를 또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각각을 이제 강성 계수, 즉 이제 이 그 언스레디드 된 부분에 강성 계수를 구하고, 이제 스레디드 부분에 강성 계수를 구해서 이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에 그 강성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또 토탈 강성 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뭐 그 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뭐 즉 이제 나사산이 가공되어진 부분은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그냥 우리가 볼트의 강성계수 KB를 구할 때는 그냥 이 전체 그 이 유효 길이 분의 이제 실제 이제 나사산이 가공되어지지 않는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단면적 곱하기, 그리고 이제 볼트의 이제 탄성 계수를 이제 곱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이 생크 부의 그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밀하게는 이제 나사산이 가공되어진 부분과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 값이 거의 작기 때문에 그냥 볼트의 이제 그 호칭 지름 db의 제곱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UB를 그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이제 그 D의 값을 그냥 볼트의 바깥 지름
그 바깥 지름의 이제 제곱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재 강성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폴트의 뭐 강성 계수 구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인데, 이제 중간재의 이제 강성 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먼저 이제 실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조인트의 이제 볼트에 의해서 이러한 중간 판재에 어떤 우리가 폴스 플로우 라인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볼트를 이제 조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었지만, 물론 이제 조금 과장되게 이제 그려진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굴곡진 것을 어떤 이제 어떤 실린더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코니컬 그 뭐 프로스트라 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원뿔 기둥으로 근사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제 코니컬에 대한 방법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그 지름을 갖는 이제 원통 기둥으로 이제 근사를 했을 때는, 일단 이제 두 개의 판재가 이제 서로 다른 재료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합성 혹은 이제 등가 그 강성 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k분의 1은 뭐 이제 각각의 이제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플러스 k3분의 1을 더한 것에 원래 이제 k를 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k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그 등가 강성 계수 이제 k를 이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일단 이제 두 개가 있고, 일단 뭐 길이도 이제 이쪽 부분의 길이를 그 LM1 이쪽 부분의 길이를 이제 LM2라고 하고, 또한 뭐 각각의 또 재료가 이제 탄성 계수도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EM1, EM2로 계산을 하면 되고, 따라서 먼저 이제 우리가 등가 강성계수 KM을 이제 구하기 전에 이제 각각의 강성계수 KM1과 KM2를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여기는 이제 AM1, AM2로 했지만, 이제 일정한 그 지름을 갖는 이제 원통 기둥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냥 AM1과 AM2는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AM1은 우리가 DM2 마이너스 이제 DUB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볼트의 그 호칭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D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통 기둥으로, 즉 이제 구멍이 뚫린 이제 원통 기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식으로 4분의 파이 dm 제곱 마이너스 dub의 제곱으로 이제 am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뭐 재료가 뭐 같다라고 하면 이제 EM1과 EM2도 같다라고 두고 계산을 하면 되고, 만일에 LM1과 LM2도 뭐 같다라고 하면, 즉 이제 재료가 같고 길이도 같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이 공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G로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이제 이쪽 길이를 그 판재 길이 두 개 합한 즉 이제 볼트의 길이가 이제 결합되어진 볼트의 길이가 이제 G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G분의 그냥 뭐 AC 곱하기 EC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강성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제 어떤 이제 실무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KB는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KB에 이제 여기는 6을 곱했는데 뭐 3KB에서 이제 6KB 사이의 값으로 이제 KC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판재를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원뿔 기둥으로 이제 근사를 했을 때는 이제 이 그림보다는 이제 다음에 이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이제 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 이제 체결되어진 이 중간 그 판재 홀 부분에 이제 전체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원추 기둥의 이제 각도가 이제 30도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 각도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값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원뿔 기둥의 이제 그 이제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30도라고 하면, 혹은 이제 뭐 원뿔 기둥, 혹은 이제 책마다 어떤 책에는 이제 원추 기둥이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어쨌든 뭐두 개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치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뿔 기둥으로 이제 근사를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는 30도라고 하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이제 강성계수를 구할 때 이제 AC 부분을 구할 때, 앞서는 그냥 그 원뿔 기둥으로 이제 근사를 했을 때는 그냥 이쪽 지름과 이제 안쪽 지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쪽 부분의 그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원추 기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계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도 이렇게 원추 기둥을 그대로 어떤 그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가 그 평균 그 단면적으로 이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다시 이러한 어떤 그 컨스턴트 디아미터를 가지는 실린더로 또 근사를 시켜서 계산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최종 공식만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추형으로 그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중간재 강성계수 K를 구할 때 이제 단면적 AC를 다음에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D3와 이제 D2는 D3는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D2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 홀의 그 구멍의 지름과 볼트의 이 생크부의 지름은 이제 엄밀하게는 또 다른 값이겠지만, 이 틈새가 아주 미소하다라고 하면 이제 D1은 거의 이제 D와 이제 근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D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홀의 이제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D2는 이 볼트 머리 혹은 이제 너트 부분의 그 길이 값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뭐 D2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는 이제 육각형이 있어서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나는 길인지, 혹은 이 면과 면이 만나는 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볼트 머리나 이제 너트에 대한 규격을 찾아보시면 이쪽 부분에 대한 길이 값이 이제 1.5D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참조를 해서 이제 D2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T3도 만일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D2 플러스 이제 전체 이쪽 길이 G 곱하기 이제 탄젠트 30도로 해서 D3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공식에다가 이제 각각의 해당되는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평균 단면적 AC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스켓이 들어간 압력 용기의 그 프리로딩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스켓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게스켓이 어떤 소프트 게스켓이라고 가스켓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그 외력 FE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압력 P가 작용을 하고, 이제 압력 P 곱하기 이제 실제로 이 압력 P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단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F2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제 중간재에 그 작용하는 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트를 실제로 이제 초기 어떤 프리로드에 의해서 현재는 이제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힘의 도시로 작성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볼트의 경우에는 이제 F2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인장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켓이 들어간 경우는 이제 특히 또 이제 소프트 가스켓이 들어간 경우는 이 가스켓에 그 재료가 주로 이제 어떤 고무 재료로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어떤 하중 선도, 이제 어떤 하중 선도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판재에 작용하는 이제 압축력을 이제 FC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볼트에 작용하는 그 인장력을 FB라고 하면, 초기 이제 우리가 프리로드 FI는 이제 FB와 FC가 이제 같아지는 값이 바로 이제 우리가 FI라고 그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압력을 이제 계속 크게 하면 이제 FE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스켓을 그, 그 압력 용기에 설치를 한 경우는 FC는 FI와 이제 계속 같게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FB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볼트가 어떤 파손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 가스켓에 의해서 이 안쪽 뭐 유체가 이제 밖으로 셀 염려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뭐 가스켓이 또 이제 수명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그 기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이제 설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메인터넌스 쪽에 이제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러한 설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사용 수명 주기가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스켓이 들어간 압력 용기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가스켓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스켓의 설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리로드도 이제 당연히 어떤 우리가 이 체결 중간재의 이제 압축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결력은 이제 중간재의 이제 압축력과 같다라고 보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기계 기사에서 만일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가스켓이 들어간 문제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스켓이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위쪽 그 어떤 이제 커버 부분의 뭐 재질과 이쪽 실제 용기 부분의 재질이 다르다라고 하고, 뭐 L1, M2도 L2도 뭐 다르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어떤 이 중간재의 그 강성계수 KM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엄밀한 값이긴 하나,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스켓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KM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켓의 그 강성계수 KG로 근사를 해서 그 설계가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링이 들어간 압력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실제 오링에 의해서 어떤 뭐 기밀, 수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가스켓보다는 이제 볼트의 역할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어떤 이제 하중 선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외력의 크기에 따라서, 즉 이제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선도를 나타내게 되고,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두 개가 이제 압축이 되어야 그 이제 기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국 FC가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프리로드의 설계도 중요할 뿐더러 어떤 이제 기밀 수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FC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는 이제 FC는 FI였는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FB는 이제 FI와 같고, 결국 이제 FC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점점 FB는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어떤 F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FB 플러스 FC가 아니라 어떤 이제 델타 FB 플러스 이제 델타 FC라는 것을 또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델타 FB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FE에 의해서 이제 어떤 늘어난 어떤 이제 볼트가 이제 늘어난 그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FC는 이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초기 어떤 프리로드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그 중간재는 서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다가 점점 이제 압축력이 그 이제 풀려가는, 즉 이제 이렇게 인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압축력이 점점 풀려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전체 그 리절턴트 폴스 FC는 초기 이제 그 예하 중에서 점점 FC의 증가에 의해서 이제 그 체결력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FC도 뭐 KC 델타가 되게 되고, 결국 델타는 같기 때문에 뭐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볼티드 조인트와 같이 그러한 관계식도 성립하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오링이 들어간 압력 용기에서는 먼저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델타는 같기 때문에 이제 FE는 KB 플러스 KC 델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델타는 이제 KB 플러스 KC 분의 이제 F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델타 B는 이제 KB 플러스 KC 분의, 즉 이제 어떤 델타 F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어떤 볼트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용한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FC는 이제 중간 판재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작용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추가로 작용한 힘은 이제 볼트에 작용한 추가 힘은 이제 KB 플러스 KC분의 이제 KB FE이고, 이제 델타 FC는 반대로 이제 KB 플러스 KC분의 이제 KCFE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링이 들어간 압력 용기의 기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력 용기에 있어서는 이제 안쪽 유체가 이제 새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 요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밀 조건을 우리가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앞서 그 하중 선도에 있어서 앞서는 이제 순수 어떤 이제 외력에 의해서 그 실제 볼트에 추가적으로 작용한 힘과 그리고 중간 판재에 추가적으로 작용한 힘에 대한 선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선도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초기 예하중이 주어졌을 때 그 이제 외력 FE가 이제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 볼트에 작용한 그 합력 FB와 그리고 중간 판재에 작용한 그 압축력 FC에 대한 이제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볼트는 이제 인장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판재는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압축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선도가 이제 작성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FC가 0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틈새가 생겨서 오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이 안쪽 유체가 이제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C가 0에 도달하지 않게끔 또 동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위쪽 일단 FC가 0에 도달하기 전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FB가 FE가 되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압력 용기로서의 그, 그 가치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볼트의 어떤 파손도 뭐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떤 새지 않는 조건과 이제 볼트의 파손까지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볼트가 파손되지 않는 이제 경우를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새지 않는 경우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은 이제 실제 이러한 선도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볼트에 그 작용한 이제 리절턴트 폴스 FB는 이제 예하중 FI 플러스 이제 델타 FB인데, 우리가 델타 FB는 앞서 이제 KB 플러스 KC분의 FB로 FB 곱하기 FE로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델타 FB 대신에 이제 그 공식이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FC는 이제 초기 예하중 FI 마이너스 KB 플러스 KC분의 그 KC 곱하기 이제 FE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결국 뭐 이러한 그래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FC가 이제 0보다 이제 큰 값을 가질 때만 이 두 개의 중간 판재가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C는 0보다 커야 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공식을 우리가 이제 가장 가장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 공식을 FC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작용해야 될 그 압력에 의한 외력 FE의 우리가 어떤 하중 범위를 또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FE는 결국 이제 KC분의 KB 플러스 KC 곱하기 FI보다는 작은 값으로 이제 압력이 주어져야 이제 기밀 조건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볼티드 조인트의 이제 항복 강도는 이제 이 볼트의 항복 강도가 이제 240메가파스칼이고, 이제 외력 F가 이제 10kN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재인 조인트의 이제 강성 KM이 이제 볼트 강성 KB의 그 4배, 즉 이제 KM은 이제 4KB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인트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이제 볼트에 걸리는 최대 응력이 이 항복 강도의 65%라고 할 때 이제 볼트를 체결하는 예하중을 구하고 이제 볼트를 선정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 이제 볼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두 개로 체결이 되어진 이제 어떤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실제 볼트와 이제 판재에 작용하는 외력 P는 이제 볼트의 개수만큼 이제 외력 F를 나눠주면 5k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FB는 우리가 이제 FI 플러스 이제 델타 FB에서 이제 델타 FB는 KM 플러스 KB분의 KB이고, 또한 KM은 이제 4KB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KB는 이제 약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5분의 1 곱하기 5000 플러스 FI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000 플러스 FI는 이제 부비가 되게 되고, 또한 FM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4000 마이너스 FI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조인트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걸리는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 65%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분리되지 않는 이제 어떤 최대
조건은 이제 우리가 FM이 이제 0이라고 했을 때가 이제 어떤 최대 그 조건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이제 최대가 아니고 이제 FI가 그 4000보다 큰 값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압축력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 값이 4000뉴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최소 값을 4000뉴턴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다시 이제 FB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볼트에 작용하는 그 힘은 이제 5000뉴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최대 응력이 항복 강도의 65%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0.65 곱하기 이제 뭐 10의 6제곱을 곱한 거 보니까 이제 파스칼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10의 6제곱을 곱했고, 이제 이 값이 어떤 이제 이 볼트의 그 응력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어떤 그 최대 조건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AR분의 PB에서 AR은 그 이 볼트의 어떤 이제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이제 골찌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골찌름에 대한 이제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FB는 이제 앞서 구한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AR을 다음에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AR은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이제 뭐 골찌름을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그 규격 테이블에 보면 이제 이러한 단면적도 같이 나와 있는 그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보다 큰 그 AR을 갖는 그 나사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뭐 그 미터 나사로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 값보다 그 큰 값으로 선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MS8 곱하기 1.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M8과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M8에 대한 그 AR의 값이 이제 34.7mm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물론 뭐 이거보다 더 큰 나사로 선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가장 적절한 나사는 이제 M8 곱하기 1.25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그냥 보통 나사이기 때문에 보통 나사는 그냥 우리가 PT 값은 그 생략을 해도 그 되므로 그냥 M8 보통 나사로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프리 그 로드가 이제 작용하는 이러한 어떤 그 뭐 조인트라든지 뭐 이제 압력 용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실제 외력이 이제 어떤 정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였고,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정하중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복 하중이라든지 뭐 진동이 작용하는 경우,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동하중까지 가면 이제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물론 그러한 것을 또 설계식으로 그, 그 만든 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이나 뭐 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그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이제 나사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모든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제가 다루었던 이 내용 이상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사에 대한 것은 이제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